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업무 중 집중이 잘 안 될 때, 피곤할 때 무심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잠시 각성이 되는 듯한 그 느낌,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에너지가 마구마구 넘치고 판단력이 향상되는 듯한 그 순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빚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무게의 단 2%에 불과한데,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무려 23%를 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뇌를 쓴다는 건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전력 질주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뇌는 똑똑하게 스스로를 보호해요. 바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말이죠. 피곤할 때 뇌에서 나오는 아데노신은 즉 브레이크 페달과 같습니다. 야, 지금 에너지 부족하니까 좀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마. 라고 경고를 보내는 거죠. 당신의 뇌를 과부하로부터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죠. 그런데 커피의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뇌에게 아직 에너지 많으니까 계속 일해, 더 일하라고 라고 새빨간 거짓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실제로는 에너지가 바닥났는데도 뇌를 무리하게 계속해서 혹사시키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이러한 카페인의 작용을 마약과도 비슷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를 카페인이 강제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셔서 실제 나의 뇌 건강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이게도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무려 416컵,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 평균 소비량의 6배가 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커피에 중독이 되었을까요? 과거 한국은 잠을 줄여가며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던 산업화 시대를 거쳤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하기 위해 커피에 의존했고 그것이 국가 성장에도 기여를 했던 아주 슬픈 역사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은 밤샘 노동이 미덕인 시대가 아닙니다. 단순 업무는 AI와 로봇이 대체하고 있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입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고 뇌를 혹사시키면 절대로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커피를 멀리해야 할 절대적인 2가지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고 나의 생활을 체크해 보시고 바로 적용을 해보세요. 첫 번째, 커피는 당신의 미래를 끌어다 쓰는 빚쟁이입니다. 핵심은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미래 에너지를 끌어와서 지금 써버리는 것. 마약이 왜 위험한 줄 아시나요? 내가 평생 겪을 수 있는 쾌락, 편안함을 한꺼번에 끌어다 써버리니 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물론 커피는 마약만큼 강하진 않지만 당신의 미래 체력, 에너지를 끌어와 지금의 피로를 감춘다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리 몸은 위기 상태라고 착각하고 바짝 긴장하죠. 그래서 그 순간은 피로를 못 느끼고 기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결국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잠깐의 활력은 사실 몸이 비상 상황이라고 착각해서 쥐어짜내는 마지막 힘이었던 거죠. 둘째, 뇌를 속이면 당신의 생존이 위험해진다. 피로감, 졸림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쉬어라! 위험하다는 신호죠. 그런데 커피는 이 신호를 강제로 차단합니다. 당신은 몸이 보내는 경고를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 몸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마약이 통증 신호를 차단해서 몸의 파괴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헤로인 같은 강력한 마약은 숨을 안 쉬어도 고통을 못 느껴 잠자다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커피를 마약에 비유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몸을 속이고 미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그 속도와 강도가 다를 뿐인 거죠. 하지만 다행인 점은 커피는 마약과 달리 끊으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를 리셋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커피 중독자일까요?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마시는 양이 점점 늘어나나요? 두 번째, 커피를 못 마시면 두통, 감기 기운, 피로가 몰려오나요? 세 번째, 끊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 의지대로는 잘 안 되나요? 만약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카페인에 기들여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단 3일 만에 당신의 뇌를 리셋하고 진짜 에너지를 되찾는 기적의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끊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첫 3일, 금, 토, 일 연휴를 활용하라.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48에서 72시간 동안 몸은 긴장이 풀리고 극심한 졸림, 두통, 어지럼증, 불안이 확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누워서 쉬셔야 합니다. 그러니 꼭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연휴 내내 3일 동안은 푹 쉬겠다는 각오로 임하세요. 둘째, 한 달간 모든 카페인을 철저히 차단하라. 홍차, 녹차, 심지어 디카페인 음료까지 소량의 카페인이라도 다시 중독으로 이끄는 빠른 지름길입니다. 최소 한 달 동안은 모든 카페인 음료를 딱 끊으세요. 보리차나 수구차 같은 대체 음료를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 경험상 아주 소량의 초콜릿은 가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선잠을 적극 활용하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졸리고 피곤하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몸이 쉬어라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게 낮잠을 자세요. 앉아서라도 좋습니다. 놀랍게도 카페인보다 훨씬 더 큰 피로회복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 선잠을 잘 자려면 밤에는 최소 7시나 이상 충분한 숙면이 사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잠에 들어있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밤에는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멀리. 카페인은 숙면을 방해하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면 밤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잠을 잘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각성시켜 수면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빼버리세요. 다섯 번째, 낮에 반드시 햇볕을 쬐세요. 오후에 나른할 때는 카페인 대신에 햇볕을 쬐세요.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더욱이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로 숙면을 돋습니다. 이렇게 카페인을 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내 정신이구나. 이 맑고 청량한 느낌이 진짜 내 뇌에서 보내는 신호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그 전에 알게 모르게 느꼈던 은은한 불안감이나 이런 초조함 이런 게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밤 10시 반, 11시 반이면 잠이 쏟아져서 일찍 자게 됩니다. 일찍 자는 습관은 체력이 끌어올리고 노화 속도를 확 늦춰줍니다. 밤에 스마트폰 하던 시간이 재미가 없어지고 낮에 짧은 낮잠으로 효율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며 삶이 훨씬 재미있고 활기차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평소에 있던 만성염증도 사라지고 툭하면 찾아오던 무기력, 우울감, 불안장애까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잠 예찬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는 무려 필로폰이 피로회복제로 팔리던 그런 무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지금의 커피 문화도 그때 그 시절에 유물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어떤 선택이 나의 뇌를 위해서 진정 좋을까요? 지금 바로 당신의 뇌를 카페인 중독에서 해방시키고 원래 가지고 있던 당신의 진정한 능력과 에너지를 되찾으세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은 본질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당신의 뇌 기능을 살려 뇌를 맑고 쾌적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카페인에 중독된 뇌를 살리는 5가지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실천하시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뇌가 맑아지고 좋아져서 카페인에 대체해줬던 효과가 상당히 뛰어났던 저의 뇌 영양제 실제 복용 후기와 저의 실제 경험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제 주변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아서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도움되는 정보들, 여러분의 더욱더 건강해지게 만드는 정보들 바로바로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